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2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리그 14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같은 런던의 웨스트햄은 승점 13점으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강등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이른바 비급 B클럽 중 최저 순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5위였습니다. 토트넘 역시 이런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 17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의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어느 정도 만회한 것도 사실이죠. 이 점은 분명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도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시즌 연속 15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토트넘이라는 구단에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팀이 부진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도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팀의 핵심인 손흥민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선수들의 공백도 크지만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손흥민이 보여주던 리더십이 사라진 건 팀 전체에 큰 타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로메로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선택에 대해 현지 언론의 시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상자 문제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솔랑케까지 이탈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언제쯤 터널의 끝을 보게 될까요? 혹시 레스터 시티처럼 동화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잠재력을 가진 선수가 예상치 못한 폭발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베리발이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리그 최상위권에서 경쟁하려면 B클럽에 걸맞은 스쿼드 가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B클럽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프리미어리그 기준 주요 클럽들의 스쿼드 시장 가치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약 12억 6천만 유로로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아스널은 약 11억 7천만 유로로 젊은 코어를 중심으로 한가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첼시는 약 9억 5천만 유로로 리그에서 가장 젊은 스쿼드답게 잠재력이 시장 가치에 크게 반영돼 있습니다. 리버풀은 약 9억 3천만 유로 수준으로 전성기보다는 분산됐지만 여전히 최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약 8억 5천만 유로로 경기력 기복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프리미엄 덕분에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는 약 7억 9천만 유로입니다. 이 수치는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 빅6에 걸맞은 스쿼드 가치를 갖고 있지만 현재 순위는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감독 체제, 과도기적인 상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상 악재까지 겹친 결과가 지금의 성적입니다. 참고로 토트넘의 스쿼드 가치는 아스널보다 약 3억 8천만 유로가량 더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700억 원 차이입니다. 이 말은 곧 포지션 평균으로 나눠봐도 약 3억 8천만 유로에 달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성적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차이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을 논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상위급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14위라는 성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상위권, 예를 들어 5위인의 진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려면 과연 어떤 수준의 팀이 되어야 할까요? 토트넘은 과거 리그 2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승점은 86점이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잘해서라기보다는 B클럽들이 세대 교체를 겪던 시기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준 시즌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토트넘이 우승권 경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한지 감을 잡기 위해 손흥민을 포함한 전성기 토트넘 베스트 11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미 팀이 충분히 강하다는 가정하에 포메이션은 4-3-3이나
4-2-3-1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위고 요리스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요리스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토트넘의 골문을 지켰고 총 433경기에 출전하며 7년간 주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토트넘 전성기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인 만큼 이 자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카일 워커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토트넘에서 뛴 워커는 포체티노 시절 최고의 풀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체력으로 오른쪽 라인을 완전히 장악했고 2016에서 17시즌 리그 2위 당시에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워커는 손흥민의 인기를 직접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센터백 한 자리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현재도 유럽 최상위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는 매우 값비싼 수비수입니다. 경기 외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경기 중에는 다소 거칠고 운이 따르지 않는 장면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만큼은 확실하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전성기의 핵심 센터백이었습니다. 다른 센터백으로는 판더펜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알더베이럴트나 베르통원 같은 선택지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판더펜을 선발로 넣었습니다. 현재 24살로 이강인과 같은 나이의 젊은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왼쪽 풀백은 얀 베르통원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확실한 왼쪽 풀백 자원이 부족했던 팀입니다. 이 포지션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베르통원이 풀백으로도 기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시 해법으로 배치했습니다. 미드필더는 무사 덴벨레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덴벨레는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리그 2위를 기록했던 시즌에도 핵심 멤버였고 최소 실점 기록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볼 보호 능력은 전설적인 수준으로 두세 명에게 둘러싸여도 공을 쉽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드필더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가 토트넘에 있던 시절 팀은 지금보다 훨씬 판매형 클럽에 가까웠습니다. 모드리치 본인도 이적을 원했던 상황이라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성장했고 국가대표팀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선수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드필더 구성을 하면서 토트넘에 이런 유형의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드필더는 델레 알리입니다. 델레 알리의 전성기는 정확히 4시즌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당시에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평가받기도 했죠. 에릭센이나 메디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델레 알리를 제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가레스 베일입니다. 베일을 왼쪽에 두면 반발이 클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 오른쪽 윙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자리에 베일이 들어가면 손흥민과 베일이라는 역대급 윙 조합이 완성됩니다. 리베리와 로번을 뛰어넘는 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일의 커리어와 업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스트라이커는 해리 케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을 선수입니다. 득점왕을 3차례나 차지했지만 개인 기록보다 우승을 원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역시 케인을 두고 대체 불가능한 스트라이커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이 동상을 세울 정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윙어임에도 득점왕에 올랐고 유로파리그 우승의 핵심 멤버였으며 이미 클럽의 레전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이기도 하죠. 2018년 기준으로도 가치가 1천억 원을 넘었고 현재는 1,5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11이라면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스트 11만으로는 시즌을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 우승을 노리려면
안정적인 백업 스쿼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최정 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체 자원들이 선발로 나와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업으로는 비카리오, 포로, 트리피어, 알더베이럴트, 그리고 다이어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이어는 부상이 없을 때는 스피드와 활용도가 괜찮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미드필더진은 솔직히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덴벨레와 모드리치를 완벽히 대체할 자원은 없기 때문에 에릭센과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선수층을 보완하기 위해 벤탄쿠르도 추가했습니다. 공격진에는 클루셉스키, 솔란케, 쿠두스를 포함했습니다. 이 정도 스쿼드라면 전성기 기준으로 시장 가치는 15억 유로를 훌쩍 넘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스쿼드 가치인 12억 6천만 유로보다도 3억 유로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팀이 있다면 이미 우승을 한 번쯤은 했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구단 운영과 방향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시점입니다. 부상자 관리부터 제대로 하고 클루셉스키와 솔란케의 복귀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재 5위와의 승점 차는 불과 7점입니다. 2019에서 20 시즌이나 2021에서 22 시즌처럼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KR 포트볼 360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